시험 문제 나고 제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딱 한번 봐보면요, 아주 의외의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그렇게 물꼬를 트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다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교과서 195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나중에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런 것을 공부하실 텐데 195쪽을 보면은 아주 우리 법령 부분에서 공부하기가 까다롭다 하는 부분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아니었습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그게 195쪽에 나와 있어요. 195쪽 한번 열어보시죠.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한번 쭉 설명을 진행했거든요. 설명을 진행했는데 다 그 공부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교과서를 어디를 열어보시냐면요, 206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206쪽. 206쪽과 207쪽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말이 나옵니까? 206쪽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나옵니까? 예, 한 장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나옵니까? 이 두 가지 서식은 우리 법령에 나와 있어요. 별지제 21호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은 요 서식까지 계속해서 지금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오고 준비하고 들어가야겠습니까? 예, 나중에 다 준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죠. 그대로 딱 놔두시고요.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기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1번 질문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보세요. 2번. 여기 틀렸군요.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OX. 예, X입니다.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죠. 우리 전번에 공부할 때 매개 거거 실조 중 자입, 이 말씀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매개 거거 실조 중 자입 생각나십니까? 그게 뭐예요? 예, 신고 내용입니다. 신고사항이에요. 번호 몇 번입니까? 30번. 예. 여기 한번 잠깐 봐보세요. 매개거거 실존적 자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무조건 읽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개거거 실존적 자입인데 작년에도 나왔군요.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 나오더니 여기 바로 분상거래 신고 내용이에요. 신고 내용.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는 외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읽고 다니시라고 그랬어요.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확인.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거래사항 분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거래사항 분산의 종류, 계약대상 면적, 실제거래 가격, 오십니다. 실제거래 가격. 그리고 요 두 개는 있으면 신고하고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조건, 기한이 있다면 조건 기한, 중개업자가 중개했다면 중개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냐면요, 9가지인데 상당히 그냥 고약할 것 같지만은 두 개가 빠지니까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매개거거 실질적인 자입에서 권리 이전의 내용이란 말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다면 신고 내용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상. 좋습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상에 조계약 인물 물권, 거기에서 조계약 인물 물권, 이것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상인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할 때 기억했는데 그거 기억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기억만 되시면 그렇습니다. 일단 2번은 틀렸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라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나와줘야겠습니다. 2번 X. 3번은 이제 전부 다 서식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계약 대상 면적이나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했을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기재하고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기재한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다 이거 공부하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실 땐 이런 문제도 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 풀고 들어가면 됩니다.
4번도 참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건 거래 금액 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맞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누가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가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 기억나세요? 거래 당사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중개업자 대리인은 누구였습니까? 소속 공인사였죠. 중개 보조는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만 대리인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때는 이때는 전자신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5번 질문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전자문서야 신고 잘 써져 있군요. 예.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위임을 받은 소속공사가 대행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예, 맞는 질문입니다. 31번 문제 445쪽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하여간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나왔어요. 거기 여러분들 거기 형광펜을 한번 들어보시죠. 기왕에 보셨으니까 보겠습니다. 445쪽을 보면 확인 설명서는 무조건 이 확인 설명서부터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주거연건증물 확인 설명서가 가장 샘플이 되는 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요, 왼쪽으로 쭉 따라오시면서 내려오면은 약간 굵은 글씨로 1번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말이 나온가요? 그걸 색칠하세요. 눈에 딱 띄게끔.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1번. 예.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약간 두꺼운 글씨입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아니 어디냐면 445쪽. 445쪽에 거기 그 확인 설명 서식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거기다가 체킹하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2번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거기다가 색칠하세요. 색칠하고 쭉 내려오면은 3번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거기다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딱 확인 설명서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4가지 종류의 확인 설명서 전부 다 요 3가지 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쪼개져 있답니다. 모든 확인 설명서가 그래요. 근데 각각의 확인 설명서가 나중에 정확하게 비교가 되셔야 하는데 그 비교하는 기준이 뭐냐면 주거연건증물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면 주거연건증물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사항부터 먼저 봐보세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죠? 1번부터 8번까지가 기본 확인사항이다. 1번 한번 같이 크게 같이 읽습니다. 1번은 뭡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 2번은요. 권리관계. 3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계상. 4번 입지조건.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6번 비선호시설. 7번 거래전 금액 등. 8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을 처소의 정리세입니다. 요 1번부터 8번까지가 기본 항의사항이고 9번부터 12번까지가 세부 항의사항이라고 그랬죠. 9번 있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10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워졌군요. 10번은 내 외부 실물 상태. 11번은 벽면 도배 상태. 12번은 환경 조건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왜 작년에 이 문제가 나올 걸로 예견이 되냐면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그렇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야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럼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문제 들어가면 거기 권리관계는 조금 전에 확인 설명서 몇 번인지 다시 한번 생각 안 나면 얼른 열어보세요.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입지조건은요? 입지조건. 그 앞에 줄 보셔야죠. 네. 4번입니다. 4번. 조금 전에 1번부터 몇 번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요? 8번이라고 그랬죠? 그럼 3번 봐보세요. 비선호시설 몇 번입니까? 몇 번요? 6번. 그 다음에 내부 시설물 상태 10번. 그래서 이것이 벌써 나왔네. 10번. 네. 그냥 공부가 많이 되면은 나중에 내용만 이게 몇 번 있다는 것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벌써 9번부터 12번까지가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이것이 벌써 정답이 다 나왔네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 시 부담할 처소정임세율은 몇 번? 8번.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예,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 거기
그 확인 설명서 쉬었다가 좀 모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매년 두 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